약과 독의 차이는 한 끗 차이라 항상 생명을 경외하거라. 설마 이 조합은 상극의 조합인데. 내의원 제조이신 아버님께 당장 이 사실을 알려야 해. 이 야심한 밤중에 어딜 그리 다급히 가느냐. 발소리가 참으로 소란스럽구나. 내일이면 너희 가문은 역적의 이름으로 조선 역사에서 완벽하게 지워질 것이다. 사람 목숨으로 권력을 탐한 니놈의 죄, 내 기필코 만천하에 까발려주마. 오늘은 조선시대 천재 의녀의 이야기입니다. 내의원네의 음모를 알아채고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영란의 이야기. 사람을 살리는 의술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약과 독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사람을 살리려는 자가 쥐면 약이 되고 권력을 탐하는 자가 쥐면 독이 되는 법이다. 내 손끝에 닿는 모든 생명을 경외하거라. 내의원 수석 제조였던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그 말씀이 오늘따라 백영란의 귓가에 서늘한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궁궐 깊은 곳, 내의원의 밀실. 사방을 둘러싼 거대한 약장에서는 수백 가지 약초들이 내뿜는 매캐하고도 쌉싸름한 냄새가 짙게 배어나왔습니다. 화로 위에서는 옥체에 올릴 탕약이 쉴 새 없이 끓어오르며 무거운 수증기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내의원에서 가장 손끝이 야무지고 총명하기로 소문난 천재 의녀 영란은 하얀 소복에 소매를 걷어붙인 채 은침을 들고 식어버린 탕약 찌꺼기를 헤집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수심이 패어 있었고 등줄기를 타고 흐른 식은땀이 옷깃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변색이 없다. 분명 은침은 이토록 맑고 투명한데 어찌 동궁전의 주인이신 세자 저하의 맥은 매일 밤 그토록 탁하게 가라앉으신단 말인가. 최근 세자 저하는 원인 모를 끔찍한 병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붉은 생기는 온데간데 없이 밀랍처럼 하얗게 질려갔고 밤이 되면 가슴을 쥐어뜯으며 헐떡였습니다. 내의원의 최고 권력자인 수석 어의 김자겸은 이를 단순한 기혈 부족과 심신의 쇠락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백작약, 당귀, 부자 등 몸을 뜨겁게 달구고 기력을 극대화하는 값비싼 약재들을 쏟아부어 십전대보탕을 올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영란의 타고난 직감과 예민한 후각은 끝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번, 수백 번 탕약에 쓰인 약재들의 배합을 해부하듯 살폈습니다. 겉보기엔 기혈을 보충하는 완벽하고도 흠잡을 데 없는 처방이었습니다. 기미 상궁의 혀끝도 무사히 통과했고 독을 잡아내는 은침조차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에 짓눌려 숨을 몰아쉬던 그때 영란의 날카로운 시선이 약장 구석에 처박힌 처방전 기록지 맨 밑바닥 아주 작게 덧붙여진 문구에 멈춰 섰습니다. 저하의 쇠약해진 심신을 달래고 숙면을 돕기 위해 매일 밤 취침 전 동궁전 화로에 최고급 침향과 말린 천남성 가루를 섞어 태울 것. 어의 김자겸. 순간 영란의 머릿속에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전신의 솜털이 곤두서는 끔찍한 전율.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며 물려주었던 낡은 의서, 만병해독비기의 한 구절이 붉은 글씨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약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탕약에 쓰인 부자의 뜨거운 열기가 온몸의 혈관을 넓게 열어두었을 때 코를 통해 폐부로 스며든 천남성의 연기가 피 속에서 만나면 어찌 되는가.
두 기운은 상극이 되어 혀를 검붉은 묵처럼 굳게 만들고 종국에는 심장의 박동마저 옥죄어버리는 은밀하고도 자비 없는 도구로 변모한다. 영란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입을 꽉 틀어막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어의 김자겸은 탕약의 맹독을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탕약과 향. 그 자체로는 완벽하게 무해하고 오히려 몸을 돕는 두 가지의 사물들을 교묘하게 교차시켜 오직 세자의 살아 숨쉬는 몸 안에서 비로소 독이 조립되고 완성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혀끝의 감각도 속이고 은침의 색깔마저 조롱하며 기만하는 무색무취의 완벽한 살인 처방전. 왕실의 후계자를 합법적인 의술의 이름으로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이 거대하고도 섬뜩한 영모의 실체를 깨달은 영란은 황급히 처방전 기록을 품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버님께, 내의원 제조이신 아버님께 당장 이 사실을 알려야 해. 전하께 고변하여 저하를 살려야 한다. 영란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밀실 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서늘하고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달빛을 가리며 그녀의 발끝을 덮쳤습니다. 이 야심한 밤중에 어딜 그리 다급히 가느냐, 영란아. 발소리가 참으로 소란스럽구나. 등골을 오싹하게 얼어붙게 만드는 낮고 부드러운 음성. 눈꼬리는 유장하게 휘어졌으나 눈동자에는 일말의 온기도 존재하지 않는 사내 내의원 수석 어의 김자겸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서슬 퍼런 창칼로 무장한 의금부 금군들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의 영감. 영란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김자겸은 뱀처럼 소리 없고 매끄러운 걸음으로 다가와 영란이 바닥에 떨어뜨린 은침을 주워들었습니다. 내 아비 백제조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면 수고를 덜어주마. 내 아비는 방금 전 동궁전에 해로운 사술이 담긴 약재를 몰래 들인 대역죄로 의금부 지하 감옥에 하옥되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이십니까? 저하의 숨통을 짐승처럼 조이고 있는 것은 영감께서 은밀히 올린 그 향과 탕약의 잔혹한 상극 때문이 아닙니까? 어찌 사람을 살리라 배운 의술로 권력의 개가 되어 저하를 시해하려 하십니까? 영란의 꼿꼿하고 핏발선 외침에 김자겸은 조용히 그러나 지독하게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내의원 최고의 천재 의녀로다. 내가 반년이 넘도록 정교하게 설계한 음양의 조화를 단 며칠 만에 간파해내다니 아깝고도 아까운 재주야. 허나 영란아, 똑똑히 새겨듣거라. 병을 고치는 것은 알량한 의술일지 모르나 이 세상의 이치와 진실을 정하는 것은 오직 권력뿐이다. 내 아비의 처소에서는 내가 심어둔 맹독성 약초들이 한가득 쏟아져 나왔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너희 백시 가문은 왕실을 능멸하고 세자를 독살하려 한 끔찍한 역적의 이름으로 조선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지워질 것이다. 김자겸의 무자비한 선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금군들이 영란의 가녀린 양팔을 거칠게 꺾어 결박했습니다. 단순히 궁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추악한 진실에 닿아버린 자의 입을 영원히 틀어막기 위한 가장 철저하고 차가운 숙청. 그날 밤 꼿꼿하게 내의원의 기강을 지키던 백제조의 가문은 무참히 짓밟혀 한 줌의 재처럼 흩어졌고 영란은 포승줄에 묶인 채 궁궐밖 아득히 깊은 아미산의 낭떠러지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달빛조차 먹구름 뒤로 꽁꽁 숨어버린 절벽 위.
발밑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시퍼런 강물이 아가리를 벌린 채 짐승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영란은 김자겸이 보낸 살수들을 향해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 뒤로 묶인 두 손으로 품속에 숨겨둔 아버지의 낡은 비기를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김자겸. 사람의 목숨을 저울질하며 권력을 탐한 내 놈의 죄. 내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겨 홀령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살아 돌아와 그 오만한 처방전의 민낯을 만천하에 까발려주마. 내 놈이 뿌린 도구로 내 놈의 오장육부를 썩게 만들어 기필코 의학의 이치로 내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영란은 살수들의 시퍼런 칼날이 목을 향해 번쩍이는 찰나 망설임 없이 스스로 낭떠러지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겨울 바람을 가르며 추락하는 그녀의 하얀 소복이 까만 밤하늘에 한 줄기 비장한 흔적을 남기고는 이내 거센 강물 속으로 흔적도 없이 집어삼켜졌습니다. 왕실을 지키려던 천재 의녀의 이름이 무참히 지워진 밤. 하지만 오만에 취한 김자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절벽 아래로 가차없이 던져버린 것은 나약하게 죽어갈 소녀가 아니라 장차 자신의 목줄기를 가장 치밀하고 완벽하게 조여올 치명적인 맹독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검푸른 아가리를 벌린 강물은 추락하는 영란의 가녀린 몸뚱이를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영하의 수온이 순식간에 그녀의 체온을 빼앗았고 폐부로 쏟아져 들어오는 흙탕물은 짐승처럼 그녀의 숨통을 옥죄었습니다.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강바닥의 날카로운 암초들이 영란의 뺨과 어깨를 무자비하게 찢어발겼습니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영란은 아버지의 유품인 비기를 품은 두 팔만큼은 사력을 다해 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칠흑 같은 수면 위로 영란의 미동조차 없는 몸이 떠올라 인적 없는 하류의 자갈밭 기슭으로 처참하게 밀려 올라왔습니다. 찢겨나간 오른쪽 뺨 위로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으며 숨이 멎어가려던 찰나. 영란의 다친 후각을 거칠게 찔러 들어온 것은 썩은 진흙 냄새도 물비린내도 아닌 코끝을 마비시킬 듯 지독하고도 매캐한 유황과 독초의 향기였습니다. 맥이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거늘 아주 독하고 징글징글한 명주를 타고났구나. 쇳소리처럼 긁히는 기괴한 음성. 영란이 힘겹게 실눈을 떠 시야에 담은 것은 말라비틀어진 정체모를 짐승의 뼈와 시커먼 약초 더미를 등짐으로 진 기괴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팔도의 모든 의원들이 기피하고 저주하는 맹독성 풀과 독사만을 취급하여 깊은 산속의 기인으로 불리는 동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는 영란의 얼굴 절반을 길게 찢어놓은 참혹한 상처 위로 짓이기면 푸른 즙이 나오는 독초 덩어리를 거침없이 짓이겨 발랐습니다. 순간 뼈가 녹아내리고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자결감이 영란의 뇌수를 때렸습니다.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거짓말처럼 멈추지 않던 붉은 피가 검게 응고되며 출혈이 멎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체온을 덮이고 기운을 보태는 약의 이치로는 이미 식어버린 내 목숨을 구할 수 없다. 허나 몸을 강제로 마비시키고 피를 굳게 만들어 통각을 마비시키는 독의 성질을 뒤집었으면 다 죽어가는 숨통도 억지로 늘려놓을 수 있지. 선택하거라. 이대로 편안히 눈을 감고 물귀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독한 독을 삼키고 지옥에서 다시 숨을 쉴 것이냐. 영란은 갈라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성대가 상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으나
그녀의 핏발 선 눈동자에는 아버지를 올가매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몬 김자겸의 그 오만하고 서늘한 미소가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영란은 피투성이가 된 손을 뻗어 노인이 내민 검은 사기 그릇에 동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날부로 내의원의 꼿꼿하고 맑았던 천재 의녀 백영란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노인의 짐승 냄새나는 축축한 동굴 속에서 맹독을 다루는 가장 서늘하고 치명적인 의원이 깨어났습니다. 영란의 수련은 일반적인 의술의 궤를 완전히 벗어난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끔찍한 고행이었습니다. 그녀는 살모사의 독액을 미세하게 희석하여 멈춰가는 심장의 박동을 강제로 펌프질하는 법을 몸소 익혔고 각시투구꽃의 맹독을 다스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극통을 잠재우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몸을 실험체 삼아 수십 가지의 독초를 씹어 삼키며 한계치까지 독성을 체득했습니다. 핏줄이 터질 듯한 열에 들떠 사경을 헤매기를 수백 번. 5년의 세월이 흐르자 그녀의 하얀 손끝은 갖가지 독초의 즙이 스며들어 서늘한 검푸른 빛으로 물들었고 바위술에 심하게 베어 흉측해진 오른쪽 뺨 위로는 눈처럼 새하얀 비단 가리개가 단단히 씌워졌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얼음장 밑에 도끼를 뚫고 피어나는 하얀 꽃. 이제 내 이름은 죽음을 다스리는 설화다. 동노인의 마지막 가르침을 끝으로 하산한 설화는 번듯한 의원들이 손사래를 치며 포기한 버려진 병자들만 찾아다녔습니다. 고름이 썩어 들어가 사지가 마비된 병자의 환부에 독거미의 진액을 거침없이 처방하고 숨이 멎어가는 늙은이의 뒷목 혈자리에 맹독성 침을 꽂아 넣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이들이 기겁하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다음 날이면 시체처럼 굳어가던 이들이 멀쩡히 땀을 흘리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섬뜩한 기적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도구로 죽음을 몰아내는 기이한 여인. 얼굴을 가린 하얀 비단 가리개. 불과 몇 년 만에 설화라는 이름은 조선 팔도의 염라대왕의 멱살을 잡고 명부를 고쳐 쓰는 귀신 의원으로 불리며 거대한 소문이 되어 한양 도성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화가 얼음장 같은 가슴에 품고 5년을 기다렸던 거대한 덫이 스스로 입을 쩍 벌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궁궐 동궁전. 세자의 상태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김자겸이 5년 전 설계했던 완벽하고 은밀한 독, 향과 탕약의 잔혹한 상극이 오랜 시간 세자의 오장육부를 야금야금 갉아먹은 탓이었습니다. 세자는 이제 며칠째 의식을 잃고 흑빛 피를 토해내며 사경을 헤맸고 분노가 극에 달한 임금은 어이 김자겸의 면전에 벼루를 집어 던지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닷새 안에 세자의 숨결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못한다면 내 놈을 비롯한 내 의원의 모든 자들의 목을 베어 광화문에 효수할 것이다. 어전에서 물러난 김자겸은 사시나무처럼 떨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짙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치밀하게 조작한 맹독이었지만 최근 들어 병세가 이토록 통제불능으로 급격히 무너져 내릴 줄은 계산하지 못한 오판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독을 중화시키기 위해 해독제를 쓰자니 그동안 자신이 5년간 내려온 진단이 모두 조작이었음이 들통날 것이 뻔했고 이대로 방치하자니 당장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끔찍한 판국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김자겸의 귀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귀신 의원 설화의 소문이 들어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자 설화가 쳐놓은 치밀한 그물이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사람을 풀어 그 설하라는 의원을 쥐도 새도 모르게 궁으로 들이라. 그자의 기이한 비방을 이용하여 저하의 기력을 아주 조금만, 단 며칠만이라도 되돌려 놓게 만들어라. 그리고 만에 하나 병세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면 모든 책임은 사수를 부린 그 떠돌이 계집에게 뒤집어 씌우고 참수할 것이다. 김자겸의 다급하고도 교활한 명령에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내의원의 육중한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달빛이 유난히도 시리게 내리쬐던 서늘한 새벽. 무거운 안개를 뚫고 하얀 비단 가리개로 얼굴의 절반을 가린 낯선 여인이 소리 없는 걸음으로 내의원 앞마당을 밟았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옷자락에서 미세하게 뿜어져 나오는 아찔하고도 쌉싸름한 약초의 향기. 5년 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짐승처럼 끌려나갔던 바로 그 처참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차가운 독을 품은 천재 의녀가 마침내 적의 심장부 한가운데로 완벽하게 잠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이 내의원입니까? 가리개 너머 설화의 얼음장 같은 시선이 마중을 나온 김자겸의 맥박이 뛰는 목줄기를 향해 예리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김자겸은 그녀의 형형한 눈빛에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의 숨통을 노리는 지독하게 고요한 복수의 서막이 궁궐에 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닻을 올렸습니다. 동궁전의 공기는 마치 난물을 끓여 부은 듯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1월 오봉도 병풍 뒤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세자의 숨소리는 바싹 마른 낙엽이 바스러지듯 위태롭고 처참했습니다. 설화는 하얀 비단 가리개 너머로 그 불규칙한 호흡의 간격을 하나하나 예리하게 갈무리하며 전각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세자의 침소 머리맡에 놓인 거대한 청동 화로였습니다. 5년 전 자신의 가문을 철저하게 몰락시켰던 그 은밀한 맹독의 발원지. 화로 안에서는 여전히 최고급 침향의 향취가 천남성 가루와 섞인 채 끈적하고 매캐한 연기를 끝없이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찌 그리 장승처럼 넋을 놓고 서 있는 것이냐. 다 죽어가는 저하의 맥을 짚어보지도 않고 향내나 맡으러 온 게냐? 등 뒤에서 김자겸의 음성이 뱀의 혀처럼 서늘하게 목덜미를 훑었습니다. 그의 좁아진 미간과 예민한 눈초리는 설화의 일거수일투족을 해부하듯 쫓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대답 대신 소리 없이 무릎을 꿇고 비단 수건을 덧댄 세자의 파리한 손목 위에 세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맥박은 마치 끊어지기 직전의 가느다란 명주실처럼 파르르 떨리다 멎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맥이 뛰는 것이 아니라 막혀서 발버둥을 치고 있군요. 설화의 쇳소리 섞인 건조한 목소리가 동궁전의 정적을 깼습니다. 김자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막혀 있다니? 내의원의 수십 어이들이 기력이 다하여 맥이 숨은 것이라 진단하고 기를 보하는 약을 처방했거늘 내년은 지금 왕실 내의원의 진단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게냐? 보약은 펄펄 끓는 용광로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설화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김자겸을 정면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가리개 위로 드러난 그녀의 얼음장 같은 눈동자에 김자겸은 흠칫 놀랐습니다. 저하의 옥체 안에는 이미 타오르지 못하고 갇혀버린 독한 연기가 가득합니다. 뜨거운 보약이 혈관을 넓혀놓은 틈을 타고 저 화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피 속으로 스며들어
혀를 검붉은 진흙처럼 굳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기가 심장을 옥죄고 있는데 그 위에 뜨거운 약을 들이부었으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피를 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지요. 김자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정체 모를 떠돌이 의녀가 자신이 5년에 걸쳐 직조해낸 완벽한 상극의 비밀을 단 한 번의 진맥으로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설화는 동요하는 김자겸을 무시한 채 품에서 낡은 가죽 침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반적인 은침보다 2배는 길고 끝부분이 검푸른 빛을 띠는 특수한 침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김자겸이 기겁하며 눈을 부릅뜨고 설화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 미친 계집,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감히 저하의 옥체에 검증되지도 않은 기괴한 침을 꽂으려 들다니. 당장 멈추지 못할까? 이것은 살모사의 독을 정제해 바른 독침입니다. 설화가 태연하게 대꾸하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내관들과 지밀 궁녀들이 헉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독으로 단단하게 굳어버린 혈은 더 지독한 독으로 녹여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극미량의 맹독을 투입하여 마비된 혈맥을 강제로 요동치게 만들어 굳은 피를 밖으로 뽑아내야 합니다. 어의 영감께서 정이 겁이 나신다면 지금 당장 저를 의금부로 끌고 가 목을 치십시오. 다만 한 시진 뒤면 저하의 심장은 영원히 멈출 것입니다. 김자겸은 갈등의 늪에 빠졌습니다. 저 기괴한 독침이 세자의 숨통을 당장 끊어놓는다면 자신은 모든 죄를 저 계집에게 뒤집어 씌우고 완벽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내린 유예 시간은 오늘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자가 죽어버리면 분노한 임금의 칼날이 결국 자신을 향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갉아먹었습니다. 좋다. 내 목숨을 걸고 해보거라. 허나 저하의 옥체에 털끝만 한 이상이라도 생긴다면 내년의 사지를 거열형에 처해 한양 성문에 걸 것이다. 설화는 김자겸의 손을 경멸하듯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가슴 정중앙 기열이 모이는 거거려를 향해 거침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긴 독침을 박아 넣었습니다. 침끝이 옥체를 파고드는 순간 의식을 잃고 늘어져 있던 세자의 몸이 활처럼 강하게 휘어지며 억눌린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저하, 숨을 뱉으셔야 합니다. 설화는 침통을 돌려가며 세자의 몸 안에 정체된 치명적인 연기의 독을 강제로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빼낸 구멍을 통해 붉은 피가 아닌 검붓다 못해 시커먼 피딱지들이 뭉텅이로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가 백자사발에 떨어지자 일반적인 혈취가 아닌 시큼하고도 매캐한 침향과 천남성의 냄새가 동궁전 안에 확 퍼졌습니다. 그것은 김자겸이 세자의 몸속에 숨겨두었던 그 어떤 은침으로도 잡아내지 못했던 살인 처방의 명백한 증거물이었습니다. 김자겸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숨막히는 반시진이 흘렀을까. 거칠게 가슴을 쥐어뜯던 세자의 호흡이 기적처럼 서서히 고요해졌고 밀랍 같던 뺨 위로 아주 옅은 복사꽃빛 생기가 아스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설화의 하얀 가리개를 흐릿하게 응시했습니다. 너는 뉘기의 내 숨을 저하를 살리러 온 지옥의 꽃이옵니다. 세자가 눈을 떴다는 사실에 동궁전의 내관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궁궐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피 묻은 침을 정갈하게 갈무리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혼이 나간 채 굳어있는 김자겸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오직 그 사내만이 들을 수 있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의 영감. 이제 겨우 영감이 꽁꽁 묶어둔 첫 번째 매듭을 풀었을 뿐입니다. 영감께서 5년 동안 지어올린 그 화려한 처방전의 뒷면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추악한지. 내일 아침 대전 마당에서 만천하에 낱낱이 해부해 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김자겸은 발이 얼어붙은 듯 멈춰 선 채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설화의 서늘한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권력의 성벽에 치명적이고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적의 숨통을 조여가는 지적이고도 살벌한 동궁전의 밤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동궁전의 촛불이 밤새 일렁이다 하얗게 쓰러진 이튿날 아침. 세자 저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움을 넘겼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대전에 닿자 궁궐은 벼락을 맞은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은 이른 아침부터 편전으로 내의원 관원들과 육조의 당상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넓고 서늘한 편전의 대청마루 위 수십 명의 붉고 푸른 관복들이 엎드린 가운데 수석 어의 김자겸의 안색은 이미 죽은 자처럼 잿빛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5년에 걸쳐 직조해낸 치밀한 독의 장막이 이름 모를 떠돌이 의녀의 침 한 방에 갈기갈기 찢겨나간 참담하고도 숨막히는 아침이었습니다. 어인은 고개를 들고 똑똑히 답하라. 내의원이 반년 넘게 매달려도 차도가 없던 세자의 병세가 어찌 저 야매 같은 의녀의 하룻밤 처방에 씻은 듯 나아졌단 말이냐. 임금의 묵직한 호령이 편전의 기둥을 때리자 김자겸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삼키며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머리가 터질 듯한 궁리 끝에 그가 내놓은 변명은 자신의 권위를 방패 삼아 설화를 옭아매려는 얄팍하고도 교활한 수작이었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 정체모를 의녀는 맹독을 품은 살모사의 진액을 저하의 옥체에 주입하는 끔찍한 사수를 부렸사옵니다. 이는 죽어가는 생쥐에게 독초를 먹여 일시적으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시골 돌팔이들의 눈속임일 뿐이옵니다. 당장은 기혈이 놀라 깨어난 듯 보이나 필시 며칠 안에 그 지독한 도끼가 오장육부를 찢어놓을 망동이옵니다. 당장 저 요망한 여인을 하옥하시고 다시 내의원의 안전한 보약을 올리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자신의 처방을 정당화하며 남의 목숨을 짓밟으려는 그 추악한 현올림. 그러나 김자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전의 육중한 문이 스르륵 열리며 하얀 비단 가리개를 쓴 설화가 작은 오칠 소반을 받쳐들고 소리 없는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십 쌍의 날 선 시선이 그녀의 하얀 소복에 꽂혔으나 설화의 발걸음에는 티끌만한 떨림도 없었습니다. 설화는 어전 한가운데 김자겸의 바로 옆에 약소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반 위에는 세자가 마시다 남긴 검은 탕약 찌꺼기와 화로에서 타다 남은 침향 조각, 그리고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붉은 짐승의 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저하의 옥체에 독을 쓴 것은 맞사옵니다. 허나 진짜 사수를 부려 저하의 숨통을 소리 없이 조여온 맹독의 주인은 따로 있사옵니다. 설화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편전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자겸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혓바닥을 놀리느냐. 내년이 쓴 맹독을 들키자 이제 와서 조선의 어이인 나를 모함하려 드는구나. 설화는 김자겸의 고함을 가볍게 무시하고 임금을 향해 하얀 무명천을 펼쳤습니다. 천 위에는 탕약에 들어간 약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전하, 여기 놓인 부자와 백장약은 몸을 따뜻하게 덮이고 기력을 끌어올리는 귀한 약재가 맞사옵니다. 은침을 넣어도 색이 변하지 않고 혀끝에 닿아도 아무런 독성이 없지요. 설화는 말을 이으며 탕약을 유리병에 담긴 짐승의 맑은 피에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피는 탕약과 섞였을 뿐 굳거나 변색되지 않고 붉은 빛을 유지했습니다. 김자겸의 입가에 찰나의 안도 섞인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허나 설화는 작은 노타로에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타다 남은 침향 조각과 거무스름한 잿가루를 올렸습니다. 어의 영감께서 저하의 쇠약해진 심신을 달랜다며 매일 밤 빠짐없이 피우게 하신 이 향. 이 향의 재료는 단순한 침향이 아니라 주변의 습기를 강하게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진 맹독성 약초, 천남성 가루가 아주 은밀히 배합되어 있사옵니다. 화로에서 매캐하고도 들큰한 냄새를 품은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대나무 관을 이용해 그 연기를 조심스럽게 모아 탕약이 섞인 붉은 피가 담긴 유리병 위로 불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편전에 모인 대신들의 입에서 일제히 헛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임금조차 옥좌에서 몸을 반쯤 일으킬 정도로 경악스러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푸른 연기가 닿자마자 맑고 붓던 짐승의 피가 순식간에 시커멓게 변색되더니 마치 진흙덩어리처럼 끈적하게 엉겨 붙으며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피가 아니라 썩어가는 시신의 검은 피와도 같은 소름 끼치는 변이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간 뜨거운 약재의 기운이 온몸의 혈관을 넓게 열어두었을 때 호흡을 타고 폐부로 들어온 천남성의 연기가 피 속에서 엉겨붙어 거대한 응어리를 만듭니다. 어의 영감께서는 탕약과 향, 무해한 이 두 가지를 조립하여 저하에 살아 숨쉬는 몸 자체를 거대한 독 항아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미 상궁도 은침도 잡아내지 못한 완벽한 살인 처방전의 실체이옵니다. 편전의 온도가 빙점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멎어버린 고요 속에서 임금의 용안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김자겸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저 전하, 억울하옵니다. 신은 결단코 저런 무서운 상극의 조화를 알지 못했사옵니다. 저 계집이 신을 음해하기 위해 교묘한 환술과 속임수를 부리는 것이옵니다. 신은 참으로 몰랐사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무지를 주장하며 빠져나가려는 뱀 같은 사내. 설화는 기다렸다는 듯 품 깊은 곳에서 누렇게 바래고 끄트머리가 불에 탄 자국이 선명한 낡은 서책 한 권을 꺼내어 임금의 옥좌 앞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럴 줄 알고 부정할 수 없는 증좌를 가져왔사옵니다. 서책의 겉표지에는 내의원 최고 책임자를 상징하는 붉은 관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김자겸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불태워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믿었던 전임수석 제조 영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었던 만병해독비기의 원본이었습니다. 5년 전 내의원 수석 제조였던 백대감께서 바로 이 탕약과 향의 상극 조화를 최초로 발견하여 비기의 경고의 문구로 기록하셨습니다.
허나 누군가 백대감을 역모로 몰아 죽이고 이 비기를 훔쳐 저하를 시해하는 가장 잔혹한 무기로 사용했지요. 이 비기에 적힌 필체와 어의 영감께서 직접 동궁전에 내린 처방전의 약재 배합 비율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옵니다. 설화가 서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오른쪽 뺨을 단단히 올가매고 있던 하얀 비단 가리개의 매듭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매듭이 스르륵 풀려내리며 비단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바위술에 길게 찢겨나가 붉게 융기된 흉측한 상처와 함께 5년 전 아미산 절벽 아래로 떨어졌던 백영란의 서늘하고도 또렷한 얼굴이 마침내 편전의 백관들 앞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나를 똑똑히 보라, 김자겸. 내 놈이 사람을 살리는 의술로 권력을 탐하며 장난질 친 죄. 오늘 그 오만한 처방전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내 놈의 혀끝에 진짜 진실을 올려줄 차례다. 편전의 무거운 공기를 찢고 울려 퍼지는 영란의 날 선 목소리.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진 천재 의녀가 어이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낼 마지막 심판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백영란. 네. 내년이 어찌 살아있단 말이냐. 바닥에 납작 엎드린 김자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5년 전 시퍼런 강물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았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 그 망령이 완벽한 의학적 물증을 손에 쥐고 자신의 숨통을 정확히 겨누고 섰으니 그가 평생 쌓아올린 오만하고도 견고했던 이성의 성벽이 일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편전의 정적을 깬 것은 임금의 서리빨 같은 진노였습니다. 내 이놈 자겸. 그렇다면 5년 전 꼿꼿하던 백제조의 처소에서 독초가 발견되었다며 그를 차명에 처하게 했던 것 역시 모두 내 놈의 간악한 조작이었단 말이냐. 당장 저놈의 사지를 찢어 이실직고하게 하라. 금군들이 시퍼런 칼을 빼들고 다가오자 김자겸은 옥좌를 향해 바닥을 기며 처절하게 발악했습니다. 전하, 아니옵니다. 저 계집이 제 아비의 복수에 눈이 멀어 전하와 조정을 우롱하고 있사옵니다. 저 약과 향은 결단코 저하의 기여를 돕기 위한 무해한 보약이었사옵니다. 신은 결코 맹독을 쓰지 않았사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핏대를 세우는 사내. 영란은 그 얄팍하고도 끈질긴 생존 본능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뒤로 물러서 있던 지밀 궁녀에게 가볍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궁녀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새로운 약소반을 편전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방금 내의원에서 펄펄 끓여낸 뜨거운 십전대보탕 한 사발과 붉은 숯불이 타오르는 노타로, 그리고 천남성 가루가 정교하게 섞인 최고급 침향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자겸이 지난 반년 동안 세자에게 올렸던 완벽하게 똑같은 처방의 한 쌍이었습니다. 영란이 화로에 향을 올리자 순식간에 매캐하면서도 들큰한 연기가 편전의 대청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칠흑처럼 검은 탕약 사발을 들어 김자겸의 턱 밑으로 서늘하게 들이밀었습니다. 어의 영감. 영감의 말씀대로 이 처방이 진정 기여를 보충하는 무해한 보약이라면 전하와 백관들이 두 눈을 뜨고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직접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 따뜻한 약을 단숨에 들이켜고 저 화로의 향을 깊은 폐부까지 들이마시면 됩니다. 김자겸의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코끝을 파고드는 천남성의 연기만으로도 그의 등줄기에는 이미 소름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 펄펄 끓는 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혈관을 열고
이 매캐한 연기가 폐부로 스며드는 순간 자신의 몸속에서 피가 엉겨붙어 끔찍하게 굳어갈 것임을 조선에서 그보다 더 잘 아는 자는 없었으니까요. 네. 내가 어찌 저런 출처도 모를 야매 탕약을 마신단 말이냐. 당장 치워라. 김자겸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쳐내려 했지만 임금의 벼락 같은 호령이 편전의 천장을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마셔라. 내 놈이 직접 지어 올린 안전한 처방이 아니더냐. 단 한 방울의 탕약이라도 남기거나 향을 깊이 들이마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내 놈의 목을 베어 개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도망칠 곳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목덜미에 닿은 금군의 차가운 칼날에 등 떠밀린 김자겸은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탕약 사발을 쥐었습니다. 꿀꺽꿀꺽. 식은땀을 비오듯 쏟으며 억지로 검은 탕약을 넘긴 그는 화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향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란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 과정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내의원 학당에서 어린 후학들을 가르치듯 건조하고도 섬뜩한 해설이 편전을 울렸습니다. 부자의 뜨거운 열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닫혀있던 혈맥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자, 이제 코로 들이마신 천남성의 도끼가 그 넓어진 혈관을 타고 오장육부로 빠르게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커헉. 불과 일각도 지나지 않아 김자겸의 입에서 기괴하게 긁히는 쇳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사발을 떨어뜨리고 제 목을 두 손으로 쥐어뜯으며 대청마루를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지의 끝이 차갑게 식으며 마비가 올 것입니다. 탁하게 굳어버린 피가 심장으로 가는 길을 막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를 무거운 맷돌이 짓누르는 듯한 끔찍한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영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자겸의 안색이 파랗게 질리다 못해 검붉게 죽어갔습니다. 그는 산소를 들이켜려 바닥을 긁으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굳어버린 피는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라고 배운 고결한 의술을 권력의 도구로 타락시킨 대가는 그 자신이 직접 설계한 가장 고통스럽고 완벽한 독에 덫에 갇히는 것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살려. 커헉. 눈동자가 뒤집힌 채 하얀 거품을 무는 김자겸을 무심하게 내려다보며 영란은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독과 약은 본디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느냐, 죽이는 데 쓰느냐는 오직 약재를 쥔 의원의 양심에 달린 일이지요. 5년 전 내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탐한 영감의 의술은 이미 그날 가장 썩어빠진 맹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오만했던 지식의 무게에 짓눌려 남은 평생을 마비된 몸으로 숨을 헐떡이며 썩어가십시오. 임금이 손을 거두라 명하자 금군들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 김자겸을 짐짝처럼 질질 끌고 편전을 빠져나갔습니다. 평생을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의금부 지하 감옥에서 제 발로 걷지도 못한 채 끔찍한 죗값을 치러야 할 참혹하고도 완벽한 응징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의 안개가 거친 아침. 임금은 5년 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백제조의 누명을 벗기고 그 가문을 영광스럽게 복권시켰습니다. 그리고 살을 베어내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조선 최고의 독과 약을 마스터하고 귀환한 천재 의녀 백영란을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여성 수석 어의의 자리에 전격 임명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복수국의 막이 내리고
내의원의 넓은 마당에는 다시금 쌉싸름하고도 맑은 당귀 향기가 평화롭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비단 가리개 대신 위풍당당한 붉은 관복을 입고 내의원의 가장 높은 층계에 선 영란. 그녀의 오른쪽 뺨에 남은 융기된 흉터는 더 이상 가려야 할 끔찍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진실을 지켜내고 스스로 만개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서늘한 하얀 꽃의 훈장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은하수 이야기 보따리 시청자 여러분. 꽉 막혔던 속이 아주 뻥 뚫리셨는지요? 시퍼런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날카로운 의학적 이치와 서늘한 지혜만으로 악당의 숨통을 조여버린 우리 천재 의녀 영란의 활약이 참으로 짜릿하고 통쾌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지은 독의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 거품을 물던 김자겸의 최후를 보니 자업자득이라는 네 글자가 이토록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가 없습니다. 독초도 정성껏 다스리면 사람을 살리는 영약이 되고 아무리 귀한 보약도 탐욕과 섞이면 사람을 해치는 맹독이 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참으로 이와 같지요. 손에 쥔 재물이나 지식이 아무리 귀할지라도 그것을 품은 마음자리가 바르지 못하면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되어버리고 말 테니까요.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의 봄입니다. 저의 이야기 보따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란의 흉터가 눈부신 훈장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크고 작은 흉터들 역시 세상 무엇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훈장임을 잊지 마셔요. 영상을 끝까지 즐겨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리를 스치고 가슴을 후벼 팔 기상천외하고 쫀득쫀득한 이야기 보따리를 한가득 짊어지고 밝은 미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다정한 이야기 동무 은하수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셔요.